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남다른 10대들의 진로 전략 알아보는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고졸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고졸 취업이 가능한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CJ E&M에서는 옷쇼핑 부문의 MD 보조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포토샵 사용이 가능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월 28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오티스 엘리베이터에서는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직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승강기 자체 점검 자격을 소지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특히 공고와 전기과 출신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1월 29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자이글에서는 CS 고객 지원을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경력이 2년 이상인 분들, 그리고 엑셀과 워드, 한글 사용이 능숙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1월 29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텔레 서비스에서는 LG전자 고객 상담사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고졸 이상으로 PC 기본 사용이 가능한 분들은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1월 29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특성화고 진로 수업 1부에서는요.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의 박미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미현 선생님과 또 1부에서 만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헤어스타일이 조금 바뀌신 것 같아요. 네, 이제 곧 개학을 맞아서 네. 학생들 맞이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훨씬 더 산뜻해지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신입사원의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저도 새삼 느낀 바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오늘은 좀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취업이라는 관문을 어렵게 통과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면 대부분 이제 힘든 일은 끝났다. 이제 꽃길만 걷는다. 이런 생각으로 학생들이 이제 약간의 환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입사가 결정되고 나면 이제 입사하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있을 텐데 그 시간들을 그냥 대부분 집에서 쉬면서 보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동안에 취업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었기 때문에 많이 지치기도 하고 뭐 그동안 하고 싶었다가 참았던 게임도 좀 하고 싶고 낮잠도 좀 늦잠도 자고 싶고 하는 마음도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사실 이제 취업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라기보다는 이제 직장인으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새롭게 시작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 시간을 좀 잘 활용을 한다면 앞으로의 생활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라든가 좀 유념해야 될 점, 그리고 이제 자기 개발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성공을 넘어서 아주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까지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입사원도 물론이고 또 취업을 앞둔 취준생들에게도 참 중요한 정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신입사원들이 입사를 앞두고 좀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그리고 또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건강이거든요. 네. 특성화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회에 진출하시는 분들보다 한 19, 20 이렇게 좀 빠른 나이에 사회 진출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체력에 자신 있다고 좀 장담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학교 다니면서 밤새서 뭐 이렇게 작업을 해본 적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한꺼번에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무엇보다도 또 자기가 젊다는 자신감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학생들이 조금 자신감을 갖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회사라는 곳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하고는 아주 새로운 조직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계속 긴장한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또 그거를 이제 숙달하면서 또 그 과정 안에서 성과도 좋은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항상 마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인관계도 있고 또 뭐 회식도 해야 되고 워크숍도 있고 이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닐 때는 내가 힘들고 뭐 아파가지고 혹시 결석을 하거나 지각을 하게 되면 너 그동안 굉장히 많이 힘들었나 보다 이렇게 위로를 해준다거나 그쵸. 이렇게 다독여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회사에서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내가 회사에 몸이 아픔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공백이 생긴다거나 지장을 주면 다른 동료나 상사로부터 이렇게 눈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말 격하게 공감하는 직장인분들 저 포함해서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다들 뭐 이것저것 업무에도 시달리고 또 생활 이제 습관상 운동을 한다든지 건강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할애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사하기 전부터 미리미리 체력 관리를 좀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입사하고 한동안은 아무래도 개인적인 시간을 내기가 힘들 거예요. 업무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이제 업무 시간도 있지만 네. 이제 신입사원이라고 해서 교육을 별도로 하기도 하고 또 예쁜 신입사원 왔다고 회식을 하다 보면 또 저녁에 맞아요. 늦게 오게 되고 예, 이런 맞아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기가 많이 어려울 텐데요. 그래서 입사하기 전에 혹시라도 대기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체력 관리를 시작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나 합격했다고 이제 기분 굉장히 좋다고 친구들하고 과도하게 음주를 한다거나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제 늦잠을 자는 습관을 기르게 되면 몸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게을러지기 때문에 그럼요. 나중에 정식으로 출근하게 됐을 때 굉장히 지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시간을 뭐 많이 내지 않고도 요즘엔 홈트라고 해서 굉장히 유행이니까 그런 것부터 작은 것부터 조금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홈트레이닝의 이제 줄임말이 홈트인데 뭐 유튜브나 다양한 요즘 운동하는 영상들이 인터넷에 많이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꼭 굳이 뭐 어딜 나가서 하는 것만이 운동은 아닙니다. 간편하게 좀 운동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적인 건강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정신적인 건강도 못지않게 지치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스트레스가 반복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긴장하고 몸과 마음이 다 지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꼭 하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입사 초기에는 심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취미조차도 이제 더 이상 못하는 경우들이 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제 예전에 취미가 있었다면 그걸 이제 조금이라도 자꾸 반복해서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조금 쪼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일 그렇게 없었다면 이제 새롭게 나만의 취미를 조금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일 배우는 것도 너무 바쁜데 어떻게 취미 생활을 할 여유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업계 종사자분들과 같이 동호회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도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업무와 관련된 역량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은 이 SNS 같은 좀 어플들을 통해서 이 동호회 활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조만간 SNS를 통해서 좀 독서 모임을 한번 나가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회사에 입사를 하면 그 사내 동호회 같은 것도 상당히 좀 다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할 때 신입사원들한테 가장 좀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가 업무도 업무지만 바로 이 상사, 선후배 사이의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신입생 사원이 된 학생들한테 제가 직장 내에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하고 좀 빨리 친해지라고 조언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학교 다니면서 이제 만나는 친구들은 이제 비슷한 연령대가 많고 뭐 그쵸.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해도 사실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네. 조금 3, 40대 또 5, 60대 이런 대선배님들까지 인생의 선배님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이 이제 회사라는 조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나보다 연배가 많거나 또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하고 친해지는 것을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먼저 회사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드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내가 지금 현재 회사에서 고민하고 있는 점 혹은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점들을 이미 기존에 다 겪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해결책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 내가 어려운 점을 같이 상의하고 의논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앞으로의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회사 내에 많은 분들 중에서도 본인하고 좀 더 성향이 맞는다고 느껴지거나 이야기를 나눴을 때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후배들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저도 모르게 되게 성심성의껏 알려주게 되고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분명히 좀 가서 물어보면 굉장히 좀 예뻐 보이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엔 이제 신입사원들이 조금 유념해야 될 점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네. 그래서 의외로 많은 신입사원들이 선배들한테 뭘 물어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잘 못 물어보고 혹시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낯설고 모든 게 이제 새로운 상황에서는 당연히 모르는 게 많은 게 일반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배님들께서는 대부분 친절하게 대답을 해 주실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좀 질문을 하고 요구를 하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이제 질문을 좀 귀찮아한다거나 퉁명스럽게 반응하시는 선배님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분도 이제 각자의 업무가 있고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본인이 미워서라든가 싫어서 그런 거 아니기 네.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질문하고 뭔가 부탁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계속 업무 파악을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본인 이제 잘못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입사원으로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딱 몇 개월까지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저희가 회사가 바쁠수록 이제 질문하기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3개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업무에 관련된 부분을 습득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입사하시면 초반 한 1, 2개월 동안은 좀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가지고 모르는 부분들을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기를 놓치고 나면 아니 입사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걸 모르냐고 또 맞아요. 예, 오히려 네. 그런 그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초반에 잘 물어보시고 나중에는 또 일 못하는 사람으로 찍힐까 봐 또 못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궁금한 거 모르는 거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거는 잘못이 아닌데 이게 좀 물어보지 않고 실수를 하는 건 잘못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입사원이 유념해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현장 실습을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와서 그동안 이제 어떻게 지냈는지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 다시 이제 정규직으로 이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나가게 되어요. 그래서 그 돌아오면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얼마 전에도 학생이 이제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정도 이제 부서 사람들하고도 친해지고 또 업무도 시키는 거는 잘 하고 있는데 네. 뭐 회의 같은 데 들어가면 나만 모르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같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이제 신입이라서 모르는 건 당연한데 본인 입장에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꾸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누가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친절한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뭐 소외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더 이상 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학생 때는 교실에 앉아 있으면 선생님이 오셔서 수업을 해주시죠. 알아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가르쳐주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학교도 작은 사회이고 또 이제 회사도 사회이기는 하지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빨리 본인이 업무에 적응해서 뭔가 이제 성과를 내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가르쳐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개인적인 상황이라든가 특성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이제 더 이상 그런 학교와는 다르다는 부분들을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입사원으로서 어느 정도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아무리 길어봐야 3개월 정도까지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계속 그렇게 배려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내가 뭐 알아서 스스로 하는 것도 없고 본인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처음에는 우리 이제
굉장히 똑똑하고 앞으로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도 유망한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풋내기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먼저 요구하고 질문하고 뭔가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계속 학교 생활만 하다가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뚝 떨어진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도 뭐부터 해야 되는지 막막하거든요. 이럴 땐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학교와 회사가 다르다는 건데요. 회사에서는 이제 뭔가를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줄 사람을 좀 기대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처음 얼마 동안은 이제 사수라고 해서 직속 선배님께서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업무에 대해서도 소개시켜 주시고, 뭐 부서분들이라든가 주위분들에게 인사도 시켜 주시고, 그렇게 친절하게 해 주시겠지만, 사수분 역시도 본인이 담당해야 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후배가 들어와서 굉장히 기쁘고 좋은 마음도 있지만, 본인이 해야 될 바쁜 업무 때문에 이제 불편한 마음도 동시에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친절하신 분들이라면 차분하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이렇게 여유가 없으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럴 때 이제 학생들이 혼자 이제 멍하니 그냥 있거나 혹은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책 같은 걸 본다거나 뭐 심지어는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핸드폰을 예.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요즘 컴퓨터에 메신저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메신저로 친구랑 채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회사에서 보시기 얼마나 안 좋으시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뭘 해야 좋을지 모를 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사수님한테 뭐 해야 될 일이 없는지 좀 물어보시는 게 좋겠고요. 혹시라도 물어보고 싶은데 사수님께서 많이 바쁘시거나 뭐 자리를 비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내 인트라넷이라고 해서 그 회사 안에 그 사원들끼리 이제 공유하는 그런 페이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회사의 공지사항이라든가 사교라고 해서 회사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들, 그리고 또 문서 양식들, 회사에서 쓰는 양식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일 그런 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지 혹은 이제 기존에 선배님들이 하셨던 업무에 대한 문서 같은 것들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입사원이 회사에서 좀 유념해야 될 사항들, 또 행동 지침들까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신입사원이 처음에 딱 회사 입사를 해서 좀 빠르게 업무를 배우고 적응을 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한 번 들인 습관은 바꾸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처음 업무를 배울 때 좀 제대로 정확하게 배우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배울 때 최대한 집중해서 듣고 또 그 내용을 좀 메모를 해두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모를 해둔 다음에 실제로 이제 본인이 업무를 혼자 하게 됐을 때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일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본인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일을 가르쳐 주셨던 사수분한테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지 꼭 한번 좀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2번, 3번 반복됐을 때는 이제 본인이 여러 번 체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조금 처음부터 업무를 정확하게 배우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메모하는 습관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좀 사회생활할 때 이렇게 좀 메모를 하는 신입사원을 보면 위에서도 굉장히 좀 예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특히나 좀 한번 했던 질문을 답을 해줬는데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이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구나 싶어서 좀 미운 털이 박히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입사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새로 배워야 된다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회사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메모는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본인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거를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시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뤘던 뭐 인사법, 호칭법, 명함을 주고받는 법, 하다못해 전화를 받는 법까지 저희가 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하시고 메모를 해두셨다가 실제 업무에 투입되었을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모르는 거라면 뭐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렇게 잘 옆에서 보고 벤치마킹해서 수정하시면 될 텐데요.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한글 프로그램에는 많이 익숙해 있는데 실제로 회사에 가게 되면 엑셀이나 오피스, 네. MS 오피스 프로그램 훨씬 더
더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또 엑셀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수식과 기능들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그걸 사실 다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업무들에 따라서 이제 활용하는 기능들이 많이 다를 텐데 그랬을 때 그냥 어렵다고 그냥 계시지 마시고 뭐 관련된 책을 좀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인터넷에 가시면 무료로 볼 수 있는 인터넷 강의도 많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빨리 조금 내가 개선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옆에서 보시는 분들도 아, 쟤는 굉장히 도와줘야겠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뭐 일을 완벽하게 한다기보다 좀 이야기를 딱 했을 때 잘 듣고 뭔가 잘 해내려고 하는 그런 좀 반짝반짝한 열정? 이런 것들이 있는 신입사원들이 정말 좀 사랑받는 신입사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자기 개발도 필요하잖아요, 요즘은.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자기 개발이 선택이었을 수 있는데요. 이제 더 이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해서 내가 맡은 것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승진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제 스스로 이제 본인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조금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요즘에 보면 자기 개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일도 새로 배워야 되고 또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자기 시간도 가져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학생 때보다 오히려 더 없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학교 때는 4시 반이면 끝나는데 회사는 6시 넘어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네. 본인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시간이 더 없는데 자기 개발까지 하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게 된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자기 개발하라고 하면 영어 공부만 생각을 해서 네. 무작정 학원을 끊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자기 개발하면 영어 공부부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면 좀 신입사원들이 자기한테 적합한 자기 개발을 하려면 좀 어떻게 조언해 주십니까? 학생들한테 한 5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먼저 일단 시작하라. 그리고 목표 설정을 하라. 자기 암시를 하라. 그리고 자격증에 도전하고 좌우명을 가져라.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시작하랍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자기 개발이라는 것이 머리로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가 있거나 혹은 이제 일하는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꼭 뭐 자격증이라든가 뭔가 학위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상식들이 있어요. 책이나 관련된 뉴스 같은 것들. 요즘에는 그 메일링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내 관심 있는 키워드를 등록해 놓으면 그것을 본인 이메일로 이렇게 자동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들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걸 통해서 본인들이 이제 필요한 지식들이 있다면 조금 쌓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일단 시작을 한다면 이미 반은 시작이 반이니까요. 이룬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두 번째로 이제 목표 설정이 필요한 것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 자기 개발이라고 하면 아침에 영어학원 가는 걸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네네. 헬스클럽. 네, 헬스클럽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정말 영어를 1도 안 쓸 건데, 하나도 안 쓸 건데 영어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본인에게 필요한 엑셀 공부를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혹은 또 본인이 회사 안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싶은가 같은 목표를 세우시고요. 또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년 재직을 하고 나면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나한테 꼭 필요할 것인가? 그래 필요하다면 나는 어느 학교에 어떤 과를 목표로 할 것인가 같은 것들을 미리 좀 설정을 하고 준비를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자기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 없이 그냥 무엇인가 일단 시작하라고 했다고 아무거나 시작을 한다면 그랬을 때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조금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자기 암시를 하라는 것인데요. 본인 스스로 이제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것들 이제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특히 이제 신입사원이 되면 본인이 이제 열심히 한다고 해도 꾸준함을 듣거나 조금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랬을 때 아, 나는 신입사원이니까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나 점점 좋아지고 있어, 점점 잘하고 있어, 나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본인 스스로 계속 다독이고 반복하신다면 정말 시간이 지났을 때 본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점점 나아진 모습,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이제 자격증에 도전하라는 건데요.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는 아무래도 선생님이 지속해서 지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네. 자격증에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한두 개씩 보통 이제 취득을 하고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걸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제 특성화고에서 저희가 딸 수 있는 게 이제 산업기사라는 자격증이고, 네. 조금 더 경력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기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알아봐서 본인이 이제 아무래도 성취 경험이 또 생기게 되면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또 자존감 굉장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도전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단 시작하라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2019년 초반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이제 자격증 시험 일정이 네.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 올해 나가 이거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를 좀 정해가지고 지금 바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좌우명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좌우명이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관 또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앞으로의 인생을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나침판 또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본인이 힘들어지거나 뭐 몸이 아프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축 처지는 그런 시기가 될 텐데요. 그럴 때 본인이 좌우명을 되새기면서 조금 힘을 얻고 자신감을 얻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학생들한테 좌우명을 가지라고 꼭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본인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검색해 보시면 좋은 말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고 본인 힘들 때마다 한 번씩 꺼내 보시면서 아까 자기 암시 얘기했던 것처럼 아, 나도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뭐 긍정적인 사람이 될 거야, 끈기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다시 한번 마인드 컨트롤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이 결정된 친구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러면 곧 이제 입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까요? 딱 정말 입사 직전이잖아요, 지금이. 네, 입사 직전에 학생들이 요즘에는 면접을 보러 가기 전부터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네. 우리 집에서 회사까지 가는 방법이 경로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아니고 또 출근 시간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있어서 막히는 구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어떤 학생들은 면접을 보게 되면 이미 길찾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요즘에 내비게이션도 종류가 많아가지고 종류가 많아서 그 여러 가지 경로를 알려주는데 실제로 이제 해보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시뮬레이션 이제 보여주는 걸 네. 통해서 어떻게 가는 게 회사를 다니는데 가장 효율적인 동선인지를 파악을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생각보다 회사를 실제로 다니게 됐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맞아요.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각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도 지난번에 했었는데,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침에 출근하는 방법, 어떻게 가면 좀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을지, 네. 어떤 버스가 더 빠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찾아보시면 나중에 실제로 회사 다닐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하기 전에 뭘 하냐면 그 회사 주변 맛집을 그렇게 검색을 해둬요. 아, 네네네. 그래서 입사하면 여기 가서 밥 먹어봐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오래됐네요. 벌써 그 시간이. 네, 자, 마지막으로 취업 후 또 직장 생활을 시작한 학생들이나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은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업을 하면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취업이 꿈을 이룬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꿈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꿈을 지속적으로 좀 관리하시고 꾸준히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꿈을 갖지 않고 포기하는 순간 더 힘들고 혹은 또 같은 스트레스여도 더 크게 인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좌우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꿈을 향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다 보면 이제 어느덧 정상에 달아 있는 것처럼 지금 신입사원으로서 처음 들어갔을 때는 본인이 이제 거창한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목표, 뭐 그게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요. 네. 혹은 뭐 창업이나 아니면 다른
다른 더 좋은 회사로의 이직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그 다음 목표를 한번 잘 설정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부 함께해 주신 박미연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